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PSK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SK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저평가된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차원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워낙 또 요즘 장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금 보유 비중이라든지 아예 또 앱을 삭제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 와중에도 지금 PSK 같은 기업은 관심 갖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PSK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몇 가지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수출 비중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매출 비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포션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연도 112억 원에서 지금 92억 원까지 YY로 194% 증가를 했죠. 이렇게 수출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밸류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게다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 실적 증가라는 것은 상당히 기업의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기준에서 수출 매출이 58%를 넘어섰죠. 지난 연도까지는 약 40%에 이제 머물던 수출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출 비중이 오히려 기업의 전체 매출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기업이 이제 국내 기업에 이제 위주로 편향되어 있던 밸류 가치가 글로벌 기업 가치로 이제 밸류 상향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단 기타 매출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면 좋은데요. 부품과 용역이죠. 일단 장비 설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장비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AS 교체 수요 등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매출이 추가적인 매출 가능성이 있죠. 보시게 되면 전체 매출의 25% 비중이 이제 부품 용역 관련된 매출이고요. 게다가 이제 반도체 공정 장비이기 때문에 이 공정 장비를 메인으로 리드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추후에 이제 부품으로 이렇게 부품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어찌 보면 이런 선순환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PSK 주력 제품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PR 스트립이라는 장비인데요. 지금 이 PSK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지금 20년도까지 약 20에서 3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 다음은 이제 메슨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램 리서치 등인데요. 게다가 이제 제가 이제 PR 스트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기업이 PR 스트립을 포함한 기타 클린 장비들의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지금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5.3억 달러입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6,900억 원 규모죠. 지금은 시장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시장 전체적인 먹거리가 커지고 있는 파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PR 스트립 자체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지금 현금 창출이 잘 되고 있는 이 PR 스트립은 전체 그 MS 기준으로 1위이긴 한데 이 와중에 또 업그레이드된 신규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 PSK에 이제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ASP가 높아요. 일반 PR 스트립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이라는 장비입니다. 결국에는 핵심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미세 공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미세 공정이라는 것은 선로폭이 줄어든다라는 의미죠. 여기에 합당하게끔 만든 지금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장비겠죠. 따라서 지금 판매 단가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관심을 받고 지금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의 PR 스트립으로 현금 창출이 캐시카우가 잘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신규 장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유사 기업과의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국 PSK는 반도체 식각 장비죠.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장비인데요. 주요 해외 경쟁 기업으로는 램 리서치, 그다음에 텔 이렇게 있는데요. 텔은 이제 일본 기업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기업이 해외 기업들의 시총이 이제 지금 PSK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덩치가 큽니다. 일단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미국의 램 리서치는 지금 글로벌 장비 3위 기업이에요. 뭐 반도체 관련 장비로서는 유명한 기업이고, 최근에는 이 PSK와 특허 소송 관련 이슈도 제기가 됐는데, 지금 PSK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바벨 에처라는 장비, 그러니까 웨이퍼 엣지 끝단을 잘라내는 그런 장비를 이제 개발해서 뭐 국내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SK가 되겠죠, 하이닉스. 여기에 이제 관련된 제품에 대한 뭐 이런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 에처의 넘버 원을 기록하는 기업이 이제 램리서치입니다. 따라서 램 리서치가 PSK를 상대로 이렇게 뭐 지금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특허 소송 관련된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죠. 어찌됐든 이 팸 리서치의 지금 12개월 포워드 PR이 12배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12배, 13배. 그다음에 아까 텔이라고 했던 일본 기업입니다. 도쿄 일렉트로닉 그 기업인데요. 지금 12개월 포워드가 19배 이렇게 받고 있죠. 지금 국내 기업으로는 시총이 비슷한 규모로 뽑아본다면 ATPC,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직접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식각 장비 업체죠. ATPC입니다. 지금 ATPC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가 8배 받고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8.7, 8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국내 장비 기업들은 현재 8배 수준의 밸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PSK 기업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볼 때 22년 PER이 8배죠. 23년은 7배 뭐 이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 밸류와 8배였죠. 뭐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특이점으로는 PSK 같은 경우에는 수출 매출이 늘어나면서 뭐 글로벌 뭐 양대 기업 정도의 밸류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기업들 밸류보다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요. 지금 ATPC라는 국내 기업 중에 직접 연관 관계가 있는 기업이었죠. 뭐 식각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ATPC. 해당 기업의 매출 구성 보시게 되면 수출 비중이 낮죠. 따라서 지금 ATPC와 같은 밸류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은 PSK가 그만큼 밸류 업사이드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해외 기업 밸류 뭐 13배, 뭐 19배 뭐 이 정도까지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배 이상은 지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2년 단기 순이익이 890억 원으로 이제 추정을 했죠. 컨센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지금 계산을 해보면 주가는 이제 6만 원을 상회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기업 밸류가 업사이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기업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PSK 총 자산이 4,132억 원이고요. 이 중 유동 금융 자산이 28%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고 자산, 현금성 자산, 유형 자산, 매출채권 순인데요. 보시게 되면 지난 사업년도 대비 현금성 자산이 많이 늘어난 모습이 보이고요.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 현금으로 자산이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금융자산과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금융자산의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삼각 후 원가 측정이 대부분으로 잡힌 부분이 있죠. 공정가치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식이라든지 비상장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아닙니다. 뭐 쉽게는 예적금, 예금 적금 등으로 볼 수 있고, 뭐 현금화 하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뭐 일반적인 현금성 자산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지난 사업년도 실적이 좋아서 기업의 자산에 현금이 많이 쌓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SK 부채는 1,241억 원이고 매입 채무가 32%로 뭐 대부분을 차지하였고요. 다음은 기타 유동 부채 275억 원, 뭐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 외에는 뭐 장단기 차입금, 그다음에 리스 부채 일부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채가 없네요.
뭐 기타 유동부채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선수금이 251억 원이죠. 즉 미리 받은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매출로 이어지는 착한 부채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PSK 자본은 2,890억 원, 여기 보시면 기타 불입 자본이 60%, 이익잉여금이 약 36% 비중인데요. 뭐 이익잉여금 특별히 이제 지난 연도 대비 220%나 증가하면서 뭐 기업의 성장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불입 자본 60%나 차지한 건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뭐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했다기보다는 이는 이제 19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하면서 지금 시가 발행을 하는 유상증자가 있었겠죠. 그로 인해 발생된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게 되면 액면가를 초과해서 뭐 이렇게 시가로 발행하게 되죠. 이때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하는 그 금액이 자본잉여금으로 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추후에 주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뭐 12BW, RCPS, CPS, 뭐 스톡 옵션까지 전부 없습니다. 지금 재무 안전성 상당히 우수하죠. 지금 21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43%, 유동 비율 289% 매우 훌륭합니다. 기업의 자산을 비영업, 영업성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기업의 전체 비영업 자산은 보시는 것처럼 2,146억 원이고요. 여기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금융 차입분을 제외해야 합니다. 기업의 금융부채는 장단기 차입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부 리스 부채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순 비영업 자산은 1,972억 원이고요. 이만큼의 현금성 자산을 영업에 투입되지 않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현금 부자 기업인 거죠. 지금 오늘 기준으로 PSK 시총이 6,900억 원이었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순 비영업 자산이죠. 현금성 자산. 영업과 상관없이 기업이 축적되어 있는 현금성 자산을 제외하게 된다면 기업의 내재 가치는 4,900억 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를 기준으로 기업의 밸류를 한번 산정해 본다면 22년 PER은 5배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뭐 물론 지금 램 리서치 특허 관련 소송이 어느 정도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되겠고요. 지금 그럼에도 램 리서치 특허 관련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알파 플레이를 하려는 그런 실적 모멘텀이라고 차치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실적이 탄탄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뭐 분명한 것은 현재 저평가된 국면이고 종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도 대응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간단하게 지금 PSK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